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색대 오늘 육군 박물관에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시꺼먼 게 여기 있는데 얘를 좀 알아볼 건데요. 이 녀석을 소개해드릴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육군박물관 부관장 김재범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육군 박물관 자주 옵니다. 네네. 자주 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녀석은 네. 이게 뭐죠 일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소총 다음으로 많이 보신 것이 아닐까. 네. 가장 개인 화기에 가까우면서도 네네. 공용 화기로 쓰고 있는 네. 60mm 60mm, 박격포입니다. 60mm 밖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박물관색 때는 역적 특집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8인치 곡사포도 이게 조상 중에 대역 주인이 한 2명 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유명하잖아요. 80mm, 아니 60mm 이거. 그래도 81mm보다는 이거 못하겠던데. 자, 그렇지만 이게 박격포 중에서는 가장 경량하고요. 이게 그리고 뭐 중대 단위로 이거를 사용했을 때 중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긴한 화력 지원 수단 아닐까요? 이게? 가장 중대별로 쓸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이 포가 60mm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미제 오리지널도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얘는 뭡니까? 60mm 박격포의 외형만 봤을 때는 네.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그건 구별이 안 되죠. 가장 원초적인 M2 네. 그리고 이걸 개량한 M19 네. 그 다음에 이것을 라이센스 복제한 KM19가 네.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네. 다만 한 점에서 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각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인이 아쉬운 게 이게 시제품입니다. 그래서 각인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 시제품 이런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각인이 갖고 구별이 안 오케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선 M2와 M19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이 격발 장치. 네, 네. 이게 있으면 M19. 아. 그러니까 개량형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거 외에는 이게 KM19냐, M19냐. 여기 지금 발사대에 성각되어 있는 만든 회사 이름. 네. 동우전기. 네. 1972년에 방산 업체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는 M19가 아닌 KM19. 그러니까 우리가 M19를 라이센스 받아서 만든 한국형 박격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제품이라고. 네네. 그럼 우리나라가 만들었겠죠. 거기서 일단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라이센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무기도 라이센스. 예. 그러니까 이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박격포를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국영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박격포만큼은요 적의 탄환을 노획해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러시아군이 독일군 120mm 박격포를 포탄을 그대로 썼고요. 독일군도 러시아 거 노획하면 그대로 썼어요. 국영만 맞으면 대충 나가는 게 박격포잖아요. 박격포탄이 아니어도 고포탄. 네. 미국에서 만드는 60mm 고포탄도 오, 들어가고 그렇군요. 60mm만 맞으면 국영만 국영만 맞으면 다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훌륭한 몰기네요. 근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게 보통 이제 박격포만 딸랑 보여주거든요. 네. 보면 탄도 있습니다. 네. 제가 탄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보겠습니다. 꽤 묵직해요. 요거 그러면 요 60mm 박격포탄 요거의 위력은 어느 정도예요? 일반 같은 60mm에 비해서 화기력은 더 셉니다. 아. 왜냐하면 다른 60mm는 벽을 화약을 감싸고 있는 벽이 두껍기 때문에 네네. 터져도 그 벽의 두께에 의해서 많이 파편이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박격포탄은 만들 때 벽을 얇게 했기 때문에 같은 60mm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60mm 포탄보다 더 파편이 터지면서 살생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격포가 이제 안에 충격식 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탁 넣으면 앞에 탁 해서 신관이 땅 때리면 그 추진력이 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을 때 잘 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대충 넣었다가 걸리죠. 대충 넣었다가는 앞에 똥 떨어질 수도 있고 똥 떨어졌는데 이제 안 터지면 다행이죠. 터지면 이제 대형 사고고요. 이게 운영 인원이 몇 명이죠? 운원 인원 최소 인원은 2명으로 돼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무게를 고려 무게가 2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명 또는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이동을 하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을 걸? 같은 23kg라도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군장 23kg 매는 거하고 쇳덩이 23kg는 또 느낌이 달라요. 안 그래요? 제가 들어본 입장에서는 네. 네. 다르죠. 알죠. 다르죠. 손목이 안 좋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거 잘못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디테일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디테일을 볼 것도 없이요. 그냥 쇠파이프와 단순하죠. 쇠파이프하고요. 각도 조절기예요. 이게 다 사실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지만 여기 이제 포대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의외로 잘 맞아요. 굉장히 잘 맞고 이 각도 이렇게 해서 거리 잘 맞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2차 대전 때 손으로 대충 각도에서 그 숙련된 병사들은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일본군도 심지어 손으로 조절하는 그 척탄통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일본군 참전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일본군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잘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익숙해지면 엄청 잘 맞았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중대 단위에서 쓸 수 있는 화력 지원으로서는 굉장히 요긴하다. 네네. 그럼 이게 또 최신형이 있다고 하던데. 네네네. 지금 60mm KM19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군이라든지 이런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게 치장 물자로 넘어갔나요? 네, 넘어간 상태고 현장에서는 지금 K181, 이 K181. 예, 60mm 박격포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K181은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외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포신이 좀 길어졌습니다. 포신이 네, 길어지고 그러면서 발사거리가 거의 2배 사거리. 정도 오, 늘어났습니다. 사거리가 예, 이 버전은 1.5kg에서 8kg라면 지금 현 최신 버전은 3.5kg 아이고. 예,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좀 더 이동하기가 편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최신형은 이 박격포탄에 이제 보조 추진탄까지 아마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3.5kg 나갈 수 있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보조 추진탄 넣으면 멀리 가는데 사실 이 60mm 박격포탄의 가장 큰 단점, 특히 보조 추진탄 썼을 때 단점이 뭐냐면 멀리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워낙 탄이 가볍다 보니까 바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조 추진탄을 썼을 경우에는 명중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 쓰는 게 아니라 한 서너 대가 같이 쏘면 서너 대 포반이 같이 쏘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KFN이요 KT 즉 지니TV에서 101번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번호 얼마나 좋습니까? 101 101번 기억해 주세요. KFN 101번. 81mm는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쓰는 건데 네네. 81mm는 이제 차량으로 실어요. 네. 사람 못 들어요 사실. 81mm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요즘 81mm는 뭐 디지털화가 돼 있잖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다 디지털화돼서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동으로 각도 조절 다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0mm 같은 경우는 아예 장갑차에 실려 있거든요. 네네. 장갑차에 실려 있어서 뭐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다만 여러분 같은 구경이라도 야포와 박격포는 파괴력의 차이가 큽니다. 120mm 박격포의 위력은 야포 105mm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6.25 전쟁에서 우리가 화포가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네네. 그 화포가 부족한 그 상황에서도 이 60mm 박격포가 굉장히 요긴했습니다. 특히 중공군 막을 때 이게 야포는 쏘고 나서 또 다시 탄 적재에서 다시 쏘는데 조금이라도 인터벌이 있잖아요. 얘는 거의 인터벌 없이 쏠 수 계속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6.25에서 대활약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잖아요. 특히 산악지형에서는 직사하기보단 곡사하기가 곡사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대 단위가 사용할 수 있는 60mm 박격포는 굉장히 요긴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이 60mm 박격포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만큼 얘가 굉장한 무기였어요.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mm를 봤고요. 오늘 박물관색 때 60mm 박격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물관색 때 오늘 수색 완료했습니다.